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죠. 정보회의 먼저 시작합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얘기? 금리 얘기 들어가면 금리와 주가, 환율과 주가.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분야고. 그렇죠. 네. 저희 방송에서 그래도 많이 다뤄드리려고 쉽게 네.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게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딱 잡고서 이제 그 기준이 돼가지고 뭐 원화가 약세냐, 이런 강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인이 확실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명확하다라면은 네. 그 지표 판단을 하고 여기 올라갔으니 뭐 이제 안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참 어떤 명확한 시점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강도라든지 세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존재를 하니까 좀 결정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어떤 예.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되면은 네.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죠. 지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 또 뭐 시장을 주도하는 게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죠. 물론 네, 지금도 그렇죠. 상당한 포지션인데 지금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내의 예. 동학 개미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힘도 크기 때문에. 이제 무시 못할 맞아요. 정도로 커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게 그렇게 나타나면 그쪽에 또 관련된 기업들과 주식이 네, 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놔두도록 하고 네. 괜히 금리 얘기 물어봐가지고 자 기업이 좀 독특한 게 하나 포착이 됐죠. 네. 어떤 기업입니까? 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건 이제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예. 저 일발장전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많이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들어봤던 종목이고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파인테크닉스를 지금 주목하는 거는 폴더블폰 시장이 이제 2021년부터 기존에는 2020년도까지는 삼성전자의 동무대였고 거의 뭐 삼성전자 혼자만 내다시피 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폴더블용 디스플레이를 그 해외 핸드폰 제조사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올해 그래서 신제품들이 대거 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폴더블폰의 핵심 부분이 뭐냐?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다 내용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한데 일단 이게 접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접히게 되면은 접히는 핵심 되는 건 디스플레이가 접히고 그거를 이제 접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힌지라는 부분인데 경첩. 예, 네. 쉽게 말해서 경첩이죠. 그렇죠. 문에 다 달려 있잖아요. 네, 예. 문 열 때 보면은 이 본체 벽면하고 문하고 연결해 놓은 네. 것들 그렇게 경첩이라고 접히는. 네, 예. 네. 그걸 이제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힌지라고 하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외장 힌지, 내장 힌지인데 네. 외장 힌지는 KH바텍.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장 힌지가 이제 오늘 시간의 거래 종목에서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외장 힌지 부분은 그 KH바텍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내장 힌지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외 쪽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용 폴더블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게 되면은 같이 덩달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화웨이가 메이드X라는 이제 폴더블용 외부로 접히는 거 이거를 썼었죠. 그런데 이게 아웃폴더. 네, 아웃폴더 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BOH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분량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인폴드 형태로 안으로 접는 예. 거. 사실 아웃폴드, 인폴드 어차피 접는 건 다 똑같은데. 예, 그렇죠. 말장난처럼 돼 있어서.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접히는 부분에 대한 그 아웃폴딩이 이제 좀 쉬운 부분이 이제 크게 접힌다라는 거죠. 접히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게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이제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이제 어느 정도 더 많이 접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접근이 쉬웠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형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바짝 접혀지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구현이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애플도
인폴딩 형태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올해가 아닌 2022년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품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애플은 이제 내년에부터 준비가 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안드로이드 쪽 핸드폰들은 올해 출시를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부분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깜짝 놀라서 때문에 뭐죠?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보네.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요, 어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2020년도에 280만 대 정도가 나갔고요. 2021년도에 한 560만 대 정도의 이제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만입니다. 근데 네. 이제 해외 쪽까지 하게 되면 1,500만 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제 힌지의 가격이 외장형 힌지나 내장형 힌지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한 대당 한 3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정확히 27,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일발장전에 파악해서 네.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 거는 27,000원이라고 필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예상되는 그 매출액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게 될 경우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4대의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합니다. 네. 플립 Z 시리즈 부분하고 반으로 접히는 이 폴더블 폰하고 같이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해외까지 같이 가고, 그러면 매출액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배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니까 실적이 이제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많은 이제 나오겠죠. 저기 나오는 이제 2022년도는 예상치니까. 네, 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2021년도도 예상치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2020년도 숫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네. 많이는 안 팔려요. 아직까지는 이 폴더블 폰이 조금 개화기이기 때문에, 네, 초기 그렇죠. 단계이기 때문에 또 가격도 좀 비싸고, 네. 그래서 많이는 안 팔리는데 그래도 뭐 조금 숫자적으로는 보이네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600만 대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객단가 27,000원에 600만 대, 1,260억 네. 정도, 1,620억. 그래갖고 OP 마진 20% 주고, 네. 300억 정도는 이 파인테크닉스가 네. 내장형 힌지를 거의 다 먹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장형 힌지는 거의 이제 네, 다 독점이다시피 먹었어요. 할 네. 정도니까요.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포텐이 하나 터진 거죠. 네. 그래 이런 거 하나 터지면 그때 우리 타이틀도 한 2, 3년 먹고 산다라고 좀 러프하게 얘기를 그쵸. 했지만, 지금 이영로 차장이 들고 온 거는 애플 플러스 중국 거네. 그죠? 네, 그쵸. 그럼 얘기가 또 조금 달라지죠. 좀 더 커지는 거죠. 예, 올해부터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폴더블 폰을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큰 파이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외장인지 부분하고는 또 틀리게 내장인지는 디스플레이에 같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폴더블 폰용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요. 어제 종가하고 시간에 걸려서 좀 움직였나요, 그랬고? 시간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없는데 어제 시장 장내에서는 좀 반응을 조금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반응을 했다는 것보다 올해 8월 달부터 출시가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제품이 나가야죠. 네. 나가서 이제 그 테스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봐줘야 되는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2천억? 예. 얼마인가? 지금 시가총액이 안 봤죠. 2,150원. 2,100억? 예. 우리 화면에 나오네. 예, 어제까지 제가 분명히 봤는데 순간적으로 죄송해요. 이게 당황스럽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궁금해서 갑자기 저 물어보는 거고, 우리 CCTV에서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2,100억대 정도. 그러면은 하여튼 영업이익이나 이런 올해 이 폴더블 폰 내장 힌지 쪽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00억 이상이 나오는 그렇죠. 부분들이는 거니까 네. 그것도 이제 삼성 걸로만 놓고 봤을 때 이야기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외 쪽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거는 다 전적으로 예상치입니다. 네. 예.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많이 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예. 많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자,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방송 놓치시면은 이게 어디 뭐 리포트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남들 했던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제가 좀 리바이벌하는 특이한 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먼저 네. 그래서 한 발 빠른 증권 정보. 자, 시장 풍문 얘기 좀 더 들어가 보죠. 예. 하여튼 파이테크닉스는 저까지 크고. 네, 예,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풍문이나 이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 최근에 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이제 쿠팡이 쿠팡. 나스닥 직상장 부분이죠. 네. 예, 쿠팡이 그 어제 제가 이제 조금 멘트 정정해 드려야 되는데 쿠팡에 이제 국내 이 사업체가 있고 네, 예. 미국 내 그 사업체를 100% 소유한 미국 내 법인, 미국 네, 예. 법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쿠팡 LLC인데 어제 네. LCC라고 제가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저가 비용 항공, 네. 저비용 항공사처럼 얘기해 버렸는데 쿠팡 LLC가 미국 내에 사실 미국 법인인데 네, 예, 그렇죠. 그게 상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은 국내 기업이 국내 벤처 기업이 성공 신화를 이뤄가지고 미국 내에 직상장한다. 요 그림 자체는 조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미국 기업인 거고 사업을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한국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직상장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일단은 이 자체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30조에서 55조 정도의 규모가 이제 책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좀 높게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조도 이야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쿠팡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쿠팡이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 쿠팡의 매출이 약 20.9조, 21조 가까이 이제 매출을 올렸고요. 이마트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예. 이마트가 21조예요. 그리고 이제 물류행의 쿠팡이 전국에 이제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물류 창고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업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가 이제 전국에 158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쓱닷컴이라고 있죠. 쓱. 예. 쓱 갖다 준다고 해서 네. 쓱닷컴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1분기 2021년 1분기에 이제 그 쓱닷컴의 이제 오픈마켓 형태로 해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쿠팡이 뭐 30조에서 55조 정도, 55조 정도 이렇게 놓고 본다는데 이마트가 5조 2천억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상장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했던 이마트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싸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쿠팡은 우주 항공 테마. 왜냐면 로켓 배송이니까 네. 빨리 갖다 주니까. 네. 근데 이마트의 쓱은 아직 네. 우주항공 테마에 못 엮여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가? 이거 쿠팡의 이 회장님이 한국의 로켓 배송에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스템이지 않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게 성공을 이룬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마트가 이걸 좀 더 크기 위해서는 오픈 마켓을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그 거래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은 부분입니다. 네. 예,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올리고 판매업을 하고 있으니 한 1억 5천만 개 정도의 그 업체랑 거래를 하고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마트랑 거래하고 있는 쓱닷컴이랑 이제 같이 거래 시작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가격이 이제 차액이 한 10배 정도 지금 현재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오픈마켓으로 바뀌면서
그런 분들의 이제 흡수하는 거. 지금 현재 신선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스타컴이 더 높죠. 네. 이마트보다. 아예 이마트가 아니라 쿠팡보다. 네.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마트의 밸류에이션은 쿠팡에 저 정도 받는다면은 이 네. 밸류에이션은 다시 이 비교 대상을 네. 봤을 때 좀 싸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마트는 야구단 인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간 거고 네, 그렇죠. 쿠팡 이슈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 품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최근에 이마트가 신규점을 하나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다시 이제 침체기로 가다가 다시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그 제품 이마트의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뭐 아까도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채권 수익률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날씨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지만 네. 연휴 기간 동안 뭐 마카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춘제 연휴 기간 중국 그렇죠. 이분들 굉장히 많이 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연휴 기간 이제 그 쇼핑몰 같은데 네. 할인 그 뭐죠 스토어 예. 네. 할인 매장. 뭐. 아니 그 하여튼 네. 예. 많이들 간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조금 그거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또 플러스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쿠팡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네. 예,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 된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특징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의 특징 뭐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시간의 거래 쪽에서 이제 신대양제지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가격이 잠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신대양제지가 보유하고 있는 대양제지가 화재로 인해서 영업 정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퇴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대양제지가 주주 보호 차원에서 627만 주를 공개 매수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수 가격은 정지 들어갔던 가격인 3,260원. 네. 예, 거래 정지 매수 가격으로 결정을 했고요. 공개 매수 기간이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 이때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가격에 이제 회사에서 사주겠다. 예. 취득 예정일은 3월 26일 날 이제 취득하는 걸로 공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채롭네요. 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네네. 이게 어쨌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주주 친화라는 거는 이런 데서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 건 다시 릴레이팅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예, 에스코넥이라고 이제 아까 외장형 힌지, 예, 외장형 힌지. 바텍을 통해서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네, 예. 이게 뭐 삼성 쪽에 힌지 공급 소식이 이야기가 일부 나오면서 조금 있나 보군요. 네.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네, 어려운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또 예. 다음. 예, 그다음에 AFW가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대기업 2차 쪽이랑 전지 음극 단자 만드는 회사죠. 예. 삼성 SDI 향이 강하고. 네, 이제 근데 부스파를 계약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라갔고요. 저기 부스바가 전선 뭉칩니다. 근데 배터리 이 팻계에 보면 전선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전선을 감싸는 게 딱 굉장히 무거운 동 제품이에요. 구리. 예. 근데 그거를 연성으로 좀 만들어서 무게를 줄이는 기술.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AFW가. 그래서 SDI 향 대기업은 뭐 SDI지 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스바를 무게를 가볍게 해서 공급한다. 이 내용일 겁니다. 일단 이제 뭐 부스바가 뭔지 이제 상당히 궁금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로만 하는 거는 네. 잘 궁금할 텐데 그 배전판 이제 큰 건물들이나 이런 배전판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동으로 돼 있는 이렇게 선 연결해 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스바라고 하는 거고요. 버스바, 부스바 뭐 똑같은 예. 표현이니까요. 왜 그냥 영어로 보게 되면 버스바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종금이 이제 증권사 전환 합병 기대감에 이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니온 멀티리어즈, 유니온, 티플렉스, 시노텍 같은 경우는 스토리 관련주네. 예, 그렇죠.
예, 미국의 이제 중국이 미국 전략물자인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검토를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대거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 그런 정도가 어제 네. 시간의 특징주였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